마켓 4.0이고요. 오리지널 타이틀은 마켓 ING 4.0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마케팅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의미가 뒤에 살짝 나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에 눈뜨게 해줄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필립 코틀러 혼자 하신 건 아니고 허망원 카타지야하고 이완 세티야완이라고 세 분이 공동으로 이진원이 옮기셨고 더 퀘스트 출판에서 판했습니다. 필립 코틀러 멘토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언제나 창의적으로 깨어있기를. 필립 코틀러. 마케팅은 고객 섬김의 핵심을 두는 철학이자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기법이다. 필립 코틀러 말씀을 하셨는데, 필립 코틀러는 1931년 5월 27일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그의 아버지는 17세에 사회주의 혁명이 한창이던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한 모리스 코틀레브스키, 그리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베티 부바였습니다. 그 필립 코틀러는 아버지 이름은 코틀레브스키를 줄여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에서 코틀러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코틀러가 됐고요. 이분도 필립이라고 이름 쓴 거 보니까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었고요. 그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캘로그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이고요. 마케팅의 아버지 또는 마케팅의 구루 등으로 불리는 마케팅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입니다. 시카고 대학과 MIT 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 이후 하버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각각 고등 수학과 행동과학을 연구했습니다. 1967년 36살에 펴낸 마케팅 관리론, 지금까지 15판이 출판되었다고 하고요.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서 유수의 경영대학원에서 필독서로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대학에서 경영학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 또 우리의 멘토 중에 한 분이신 피터 드러커, 또 빌 게이츠 등과 같은 반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계의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권이 넘는 책을 쓰셨고요. 명예 박사학위 15개나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정해 보니까 90세이시고요. 현재도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교수로, 컨설턴트로, 비즈니스 저술가로 활발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켓 4.0은 이렇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오늘은 제가 1부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1부에 보니까 1부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킨 새로운 마켓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연결된 고객 집단으로의 힘의 이동, 배타적에서 포용적으로,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개인적에서 사회적으로. 2장에는 연결된 고객들을 상대하는 마케팅의 역설에 대해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온라인 상호작용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정보통 고객과 또 산만한 고객에 대해서, 부정적 옹호자들과 긍정적 옹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장은 영향력 있는 디지털 하위 문화들에 대해서, 특히 젊은이는 상품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로, 여성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로, 네티즌은 감정을 공유하고 확대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마켓 4.0이라는 제목으로 전통적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세분화와 타겟팅에서 고객 커뮤니티 인증으로 또 브랜드 포지셔닝과 차별해서 브랜드 성격과 코드의 설명으로 또 기존의 그 포피 마케팅 믹스에서 포시 상품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협력적인 고객 관리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그런 내용들을 사장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사장에서는 이제 그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통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례를 적어왔는데요. 2부나 3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경로 따라잡기로 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구매 방법 이해하기 A4에서 5A로 빠졌네. 인지에서 옹호로의 이동, 오투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마케팅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요. 구매 행동률 파와 브랜드 옹호율 바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뤄놨습니다. 파와 바를 분석하기가 나와 있고 생산성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생산성 높이기에서 1번에 매력도를 높여라, 2번에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하라, 3번에 헌신도를 높여라, 4번에 친밀도를 높여라, 이런 제목으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7장은 산업별 4가지 전형과 모범 사례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패턴으로 손잡이 패턴이 금붕어, 패턴 3 트럼펫, 패턴 4 깔때기, 이상적 패턴, 나비 넥타이, 산업별 4가지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 다뤄놨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부는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의 전략적 활용 방법에 대해서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브랜드 매력을 높이는 인간 중심 마케팅, 디지털 인류학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기, 소셜 리스닝, 네트노그래피, 감정 이입 기반, 인간 중심적 브랜드 6가지 특성에 대해서 물리성과 지성과 사회성, 감성, 인격성, 도덕성, 그런 부분으로 마케팅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9장에서는 브랜드 호기심 자극을 위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해놨고요. 컨텐츠는 새로운 광고, 해시태그는 새로운 태그라인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는 브랜드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옴니채널 마케팅의 부상, 빅데이터 분석과 옴니채널 최적화하기, 단계별 옴니채널 마케팅. 11장에 브랜드 친밀감을 높이는 참여 마케팅에 대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강점을 강화하기, 소셜 CRM으로 해결책 제공하기, 게임화로 바람직한 행동 장려하기. 해서 11장에서는 미리 전략과 또는 적용 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보면 즐기고 경험하고 참여하라, 와우 해놨는데 필리코트라가 쓰신 말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마케팅 진화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진화 단계 5단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마케팅도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간인데 이미 제가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증기기관 발명에 따른 기계화 혁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은 제품 중심 마케팅, 포피 전략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포피 전략으로 하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그 판매 촉진에 대한 그 부분이 전통적인 포피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시기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그것을 1.0 세대라고 보고요. 2.0 세대에는 전기 에너지를 기반한 대량 생산 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기 에너지가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산 혁명이라고 보고 그때는 이제 생산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켓 2.0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 마케팅으로 STP 전략으로 가게 되었고요. 인더스트리 3.0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지식 정보 혁명으로 변화되었고 그때는 이제 마켓 3.0 마케팅 시장에서는 인간 중심 마케팅으로 이제 제품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좀 성숙해가면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는 이제 가치와 스토리로 이렇게 전략들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책은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3.0 시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또 우리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뭐 우리 또 소비자의 가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치 경영이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지식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접어들어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준비 중이거나 미래형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ICT 발달로 인한 자동화, 지능화 혁명 이렇게 해놨는데 그 ICT라는 게 그 I는 인포메이션이고요, C는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보, 통신, 기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더스트리 4.0은 정보와 통신 기술. 우리가 IT라고 얘기할 때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거든요. 그 막연히 IT 기업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 마케팅 시장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그렇지 마케팅 시장에서는 마케팅 전환 시대다. 마케팅 대전환 시대다. 그래서 전통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변하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그 마켓 5.0은 아마 개별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다뤄놔봤습니다. 인더스트리 5.0 시대는 이미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역발상적으로 지금 이제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 디지털 민족이에요. 디지털 인류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있고 뭐 일어나 보니까 뭐 다 통신기기 뭐 블루투스로 다 활용하고 굉장히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디지털화가 더 진행될수록 인간에 대한 어떤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의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디지털이나 기계나 테크놀로지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새로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디지털 문화로 이렇게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인간 중심이라든가 또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마케팅 현장에서도 인간과 기술이 융합이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마켓 3.0과 마켓 4.0이 합쳐진 것 같은 인간 중심과 그 디지털 마케팅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막 유통시장도 그 쇼핑센터라든지 그 백화점이라든지 막 규모가 큰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가 요 세대에 와가지고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게 동네 상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이런 어떤 인간과 기술이 융합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 나오지만 시장과 비즈니스 기술의 폭발적인 변화 속에서 휴머니티를 실현하는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오히려 그런 기술과 휴머니티를 잘 접목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마켓 5.0 세대에서 마케팅 펼치고 생존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왼쪽에는 첨단 기술과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마켓 4.0 시대에는 시장의 권력이 완전히 소비자로 이동했다. 이제 기업의 진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시장과 비즈니스 기술의 폭발적인 변화 속에서 마켓 5.0 시대에는 휴머니티를 실현하는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미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뭐 생존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휴머니티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문에서 마켓 4.0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급속히 융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유 경제, 신경제, 옴니 채널, 컨텐츠 마케팅, 뭐 소셜 CRM 이런 이제 그런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서 나오는 것들인데 대부분 기술 융합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전통적 마케팅 간의 융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이테크 세계에서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갈구하게 된다. 이미 고도로 전문화된 그런 기술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이터치 고도의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을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휴머니티를. 사회가 진전될수록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원한다. 제품과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할수록 더 개인의 필요에 맞춰지고 더 개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마케팅 접근법과 경영 전략이 요구되며 디지털 경제에서 마케팅은 고객 경로의 성격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마케터의 역할은 고객이 브랜드 인지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옹호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술과 휴머니티가 연결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휴머니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요구라든가 수요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주문 제작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커넥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고도의 기술들이 그런 어떤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빅데이터나 AI 등이 등을 통해서 그것이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하고 사람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고 기계와 기계, 상품과 상품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그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하이테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이테크가 개발하고 개발돼서 사람의 감정이나 감성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일부 1장인데요. 일부는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킨 새로운 마켓 트렌드에 대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개인적 구매 결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결정이 될 것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은 이제 더는 수동적인 목표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변신하고 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뭘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을 살 때 옛날에는 뭐 일방적으로 하는 광고를 보거나 뭐 광고에 이렇게 사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인맥 또는 사회적 소셜 사회망을 통해 가지고
이거 제품 내가 사고 싶은데 괜찮은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SNS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게 사회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광고하고 마케팅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가 돼가지고 개인 미디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연결된 고객 집단으로 힘이 이동한다. 수직적, 배타적, 개별적에서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첫 번째 고객은 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브랜드의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는 경계 수위를 높이고 반면 친구나 가족, 팬, 팔로워 등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시장은 보다 포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지리적, 인과학적 장벽을 허물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고객의 구매 절차가 보다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고객은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나오는 소리에 더 많이 주목한다.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조언과 평가를 구한다. 한마디로 아주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하이테크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 하이테크 발전 기술도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구매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문 제작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게 갈수록 더 고도화된다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포용이라는 말이 와닿는데 포용적으로 된다는 것은 서로 비슷해진다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음에도 조화롭게 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포용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연결된 고객들을 상대하는 마케팅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이 피터 드럭 여기 그 빌리 코틀러가 마케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연결성이다 그랬습니다. 연결성.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하이테크인데 결국은 그게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볼 때는 그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 심지어 요즘은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그 IoT가 그거든요.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 기계와 기계가 연결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센서가 융합되어서 기계 언어를 통해서 기계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커넥티비니티라고 여기서는 연결성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이 책에서는 연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뭐 새로운 유행어라 할 수는 없지만 마케팅의 많은 측면을 이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도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더라도요. 제가 쿠팡에서 이렇게 그 서칭했던 그 제품이 제가 막 제 페이스북 계정을 보다 보면 그게 막 나옵니다. 그만큼 연결성이 아주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리 코틀러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마켓 ing로 써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케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정체되지 않고 마케팅은 계속 ing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강력한 이동성과 연결성으로 무장한 젊은이, 도시인, 중산층 등 가까운 미래의 다수가 될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고객들은 우리가 지금껏 목격해온 고객과는 현저히 다르다. 디지털 네이티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있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러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합니다. 텔레비를 보다가 인터넷으로 제품을 서칭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뭐 쇼핑몰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SNS에서도 구매를 하기도 하고 뭐 카톡으로 뭐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인터넷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데 또 물건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브랜드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이터치 참여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인간 중심에 대한 그 수요가 또 많다는 거고, 그들은 또한 매우 사회적이고 또 서로 소통하고 서로를 믿고 기업과 브랜드를 믿는 것 이상으로 친구나 가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성도 모바일로도 연결되어 있고 경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제품을 우리도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제품을 살 때 다른 사람이 써준 그 평을 보고 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평이 달려 있는가, 평을 들어가고 별점이 얼마나 많은가, 별점이 5개인가 4개 반인가 4개인가, 일단 별점이 4개 밑으로 떨어지면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세대가 되어 있어서 어떤 브랜드를 사기보다는 어떤 잘 알려진 그런 어떤 제품을 사기보다는 자기가 들어가 사고자 하는 그 제품들의 그 네티즌들이 구매자들이 구매해놓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평을 올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게 얼마나 많은가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연결성은 궁극적으로 뉴 노멀 시대, 즉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표준이 된다는 거죠. 연결성이라는 말이. 그 연결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는 공존하고 융합될 것이다. 연결성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계가 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3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디지털 하위 문화들을 했는데, 과거의 권위와 힘은 사실은 연장자라든가 남성 또는 일반 시민들, 시티즌의 몫이었는데, 요즘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젊은이, 또 그다음에 여성, 네티즌 이런 분들이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특징 짓는 하위 문화 역시 주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커뮤니티나 친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이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큰 고객 집단은 젊은이들, 여성들, 네티즌 등이고, 그들은 좋아하고 또 주류 문화 밖의 규범과 믿음에 의지하는 집단들이다. 대부분의 하위 문화는 주로 이들로부터 생산된다. 그래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문화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도 어제 그저께 서촌에도 갔다 왔는데 북촌, 서촌 뭐 길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홍대 거리, 또 청담동 거리,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그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은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 안 가고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요즘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단순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지역에 자기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창조자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거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슬세권 얘기했었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동네를 자기만의 그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 스세권도 얘기했었죠. 스타벅스에서 저희 딸도 스타벅스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스타벅스가 어디에 있느냐, 또 스타벅스 말고도 좋은 카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카페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동네의 가치를 매기고 점수를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젊은이와 여성 네티즌을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은 상품과 브랜드의 인지도 높이는 그런 대상이다. 첫째는 얼리 어답터인데, 젊은이들은 대부분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즉 조기 수용자들이다. 그들은 거침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해 본다. 와디즈가 클라우드 펀딩 회사인데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그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주류 그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브랜드도 알려져 있지 않고 대부분 그냥 개인이 만들거나 중소기업,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또 조잡한 제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 과감하게 산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투자자로서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트렌드 세터다. 나우 세대다. 지금 즉시 이렇게 막 트렌드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매우 민첩하다. 세 번째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다. 변화에도 신속히 반응하고 실제로 세계 변화의 주요 원동력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들이 점령을 하고 있고 이들이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뭐 이건 얘기할 것도 없겠죠. 여성들을 잡아야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원래 여성들은 멀티태스킹이 능하죠. 뭐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요즘 이제 힘이 아주 강해져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성들은 정보 수집가로서 총체적인 쇼핑 객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관리자로서 가정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 구매 관리자, 자산 운용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네티즌인데 네티즌은 감정 공유를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로 정의가 되는데 그들은 개방성을 포용하고 지리적 경계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그들은 또한 표현력이 풍부한 전도사들이다. 에스프레시브 에반젤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 언어도 금방 배우고요. 언어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전 세계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트위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위터 팔로워가 그 당시에 8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몇백 명, 지금은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4,000명이 넘는데 10년 이상 한 결과인데 걔는 고등학생일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근데 그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 아이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저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깊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되는 것 같습니다. 4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마켓 4.0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상호작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오프라인 접촉이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 또한 브랜드의 진정한 특징이 중요해졌다. 점점 더 투명해지는 세상에서 진정성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O2O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온라인 뭐 이렇게 온라인이 중요하다 그러면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데서 O2O가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네티즌들과 여성들과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이들은 굉장히 그 핵심을 잘 파악하고요. 저희가 뭔가를 제품을 새로 개발할 때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남성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의 의사결정보다 여성들에게 저희 회사도 여성들이 있는데요. 신제품 갖다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될 건지 안 될 건지. 근데 우리는 남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막 밀어붙이려고 하죠.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다가 요즘 많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디지털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인간의 심리, 휴머니티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스타일이 본질을 기계 대 기계가 인간 대 인간을 만났을 때 4.0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디지털 경제의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고객은 자아 실현과 더불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완벽히 적용하고 싶어 한다. 마켓 4.0은 기업과 고객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 마케팅 4.0을 읽는 이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합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본다는 거예요. 이미 마켓 5.0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에 대해서 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내가 기계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에 지금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다루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SNS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하는데 뭉숭뭉락 하다 보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전통적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세분화와 타겟팅에서 고객 커뮤니티 인증으로, 브랜드 포지셔닝과 차별화해서 브랜드 성격과 코드 일관성 유지로, 사피에서 사시 상품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마케팅 믹스는 아까 설명했지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이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할 것이냐,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시로 한다는 거죠. 더 많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화된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C는 공동 창조라는 겁니다. 공동 창조. 코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신제품 개발 전략 초기 단계부터 고객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인화시키고 맞춤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통화, 컬러시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AI로 가능한 거고요. 고객별로 맞춤으로 해서 가격이나 시장 수요에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가격 정책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커뮤니얼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P2P, 퍼슨 투 퍼슨, 피어 투 피어, 개인과 개인 간의 유통, 이제 그래서 그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뭐 집카, 뭐 집딱, 뭐 엄청나게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개인과 개인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소개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또 그런 그 사업들이, 플랫폼 사업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인정받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대화, 컨버세이션인데, 기업이 전하는 메시지에 인터랙션 반응하고 고객 참여도를 높이고 협력적인 고객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AS 하는 것도 그냥 뭐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고객들은 그러냐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서로 인터랙션 한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자로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론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을 재정의해야 되는데요. 마켓 4.0은 기계 대 기계의 연결성을 인간 대 인간의 접촉으로 보완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기업과 고객 사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통합하고 브랜드 구축에 스타일과 본질을 혼합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마켓 4.0은 마케터가 마케팅의 핵심 개념들을 재정의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디지털 마케팅과 전통적 마케팅은 고객 옹호 획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마켓 4.0 내에서 공존하게 될 것이다. 기술이 발달이 어쨌든 인간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과 질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책을 읽고 가장 크게 공감이 되었거나 배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분 이내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눈에 확 와닿았다. 책 읽으면서 또는 오늘 이렇게 제가 발제한 걸 통해서 그 쉐어링을 해주고요. 제가 질문을 3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1개나 또는 2개, 3개 말고 2개까지 이렇게 토론해서 총 8분 내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사업 환경이 수평적, 포용적, 사회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 또는 그 사례를 알고 있는가?
개인과 또는 기업에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동성과 연결성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문화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의 원천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사업에서 어떻게 그 적용하고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 시장에서 주류가 된 젊은 세대나 여성 네티즌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만약 공감했으면 그들을 더 깊이 알고 그들을 우리 기업의 주 고객층으로 삼고 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마케팅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미래를 위해서 아이템과 사업 방향의 큰 변화를 받아들이고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